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원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반성문도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차별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이 범행 일주일 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네, 이제 오늘 아침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이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 성남지청에 송치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사망한 피해자분께 정말 애도 말씀드리고 또 병원에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빨리 완쾌됐으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스토킹을 당했다. 피해자였다. 그래서 이제 제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최원종의 집이 바로 서현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집 주변에 있던 건 바로 이제 서현역하고 AK 플라자 일대 약 일을 한 14만 명의 이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인식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마지막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제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요. 네. 본인이 할 말을 좀 가로막은 거죠. 워낙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약간 제지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현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급력을 제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원종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진단 여부가 불가능하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이제 4가지 항목 검사에 25점 이상, 40점 만점에 25점인데 사실은 PCL-R 검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인관계 단절이라든가 조현성 인격장애 영향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항별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이 문항이라든가 답변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원종이 사이코패스의 진단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경찰서는 밝혔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진단조차 불가능한 최원종. 범행 전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글도 올리고 범죄 관련돼서 찾아보고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신림동 살인 사건, 그다음에 이 흉기 들고 다니면 불법이냐, 또 가스총, 사시미 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은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스토커들 이제 이업하고 스토커들 유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글들도 썼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본인이 피해망상 증세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도 사실은 피해망상 증세가 있고 2020년 이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치료한 이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동기나 목적이 별도로 조현성 인격장애에 의한 이 살인사건 내지는 이 흉기 난동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최원종의 계획범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신림동 사건을 검색은 했지만 모방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신림동 사건이 어떤 트리거가 됐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앵커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신림동 모방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만 내심 들여다보면 지난 7월 21일 날 조선 33세가 신림역에서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또 모든 언론에서 사실은 도배하다시피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포털을 비롯한 중앙일간지 방송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최원종은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많은 수사를 했던 강력팀장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건은 어디에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송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동기나 배경이 이 서현역 사건에 발단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판가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성 인격장애, 소위 피해망상에 따른 이런 부분에 기인한 사건이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최원종 개인의 또 다른 어떤 요인이나 배경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검찰에서는 다시 새롭게 분석하고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